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이 노동의 날이지 않습니까? 노동자의 날이다 보니까 지금 시내가 말이죠. 이 양대 노총이 꽉 장악을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의도하고 말이죠. 서울 시내 한복판, 광화문, 서울시청 앞 지금 완전히 지금 이 교통이 딱 전부 다 차단이 되고요. 소음 공해 지금 우리 시민들이 어마어마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장판이 된 서울 시내 한복판하고요. 여의도 관련 이 뉴스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도요. 도조의 날을 노동의 날을 노동자의 날을 맞이해서 그러니까 이 고용 세습 완전히 뿌리 뽑겠다. 초강경 입장문을 다시 한번 냈습니다. 자, 그리고요. 강원도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건설 노조 지금 이제 그 민노총의 건설도죠. 이 고위 간부들이 집단으로 대거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원도에 있는 건설노조 이 고위 간부가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지금 일단 보이는데요. 상황이 상당히 지금 위중하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성공적으로 이 방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요. 블레어와 하우스를 떠나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제 귀국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워싱턴에서는 보스턴으로 떠나기 직전이 되겠죠. 앤드루스 공군기지로 출발하기 직전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준비한 이 사진첩을 보고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이 한 이 얘기가 지금 이 언론에 회자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면 항상 이 비하인드 스토리 중에 하나가 이 패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 수제화가 지금 굉장히 호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제화 이 회사가요, 완전히 지금 완판이 또 됐다고 합니다. 이건 뭐 좋은 뉴스인데요. 이 관련해서 여러분께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시간이 되는 범위 안에서 KBS가 말이죠. 얼마나 대놓고 편파 방송을 했는지. 야, 이런 KBS, 이러니까 지금 방송법을 개정하려고 지금 작심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이번에 정상회담 기간 중에 KBS의 편파 방송을 사례로 해서 대통령에게 이 제의 요구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저의 방송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선요, 오늘 이제 이 시위와 관련된 이 근로자의 날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윤 대통령이요, 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이 근로자의 날 133번째인데요. 자, 세습 고용 완전히 뿌리 뽑겠다. 이 강경 입장. 이건 본래 우리 윤 대통령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기본 입장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의 고용 세습은 확실히 뿌리를 뽑겠다. 그래서 소수만이 기득권을 누린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특권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모든 국민에게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받는 선진형 노사관계로 가기 위해서 노동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정부뿐 아니라 근로자, 사용자 그리고 사업주가 모두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진정한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노동을 유연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타파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요, 지금 이제 그러면서요, 우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 현장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자, 요거를요, 이제 하나씩 좀 집중적으로 한마디씩만 평가해 드린다면 이 고용세습, 이거는 뭐 용납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고용세습 뿌리 뽑는다. 이거는요, 지극히, 그야말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듯이 고용세습의 이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자유롭게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는다. 그래서 지금 노조가요, 이 건설 노조의 특히 경우 현장에서 임금 플러스 알파, 이 약취, 이런 해가는 이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근로 환경뿐만 아니라 노사 관계에 있어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이 얘기는요, 노사 법치주의 이런 얘기는 결국은 노동의 유연성과도 관련된 이 내용이 아닌가.
그리고 노동시장의 이종 구조, 이거 뭐 당연히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노조 출신과 비노조 출신과의 임금의 격차, 이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요, 이 민노총이 들어서면서 완전히 지금 이 토착화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제대로 고쳐야 되겠고요. 그리고 노동 현장의 안전 문제는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노란봉투법이 민주당의 단독으로 처리돼 있어요. 그래서 노동안전 문제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 여러 가지 또 원인이 있겠지만은 이거 그냥 이 사측에서는요, 감당하기 어려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 굉장히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노조에 대해서는 노조 개혁 차원에서 강경하게 법치주의를 구현해 나가겠다. 그 연장선상에서 세습 이 고용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하는 이 원칙적 입장의 재확인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노총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양대 노총의 지금 서울시내 집회가 말이죠. 지금 뭐 이 보도기관마다 좀씩 달라요. 그래서 오늘 여의도하고 여의도를 다 합치면 양대 노총의 이 시내 집회가 한보 11만 명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지금 양대 노총의 참여 인원수가 지금 3만 5천 명이다. 이러한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보도 매체 그리고 보도 시간마다 좀씩 다른데 현재 시간으로 기준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의 경우에는요. 지금 이 민노총하고 한국노총 전국적인 규모로 보면 서울 시내가 아니라요. 이 전국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이제 민노총이 11만 명, 한국노총이 3만 명으로 되어 있고요. 서울에서만 보면은 한 3만 5천 명이 지금 서울 여의도와 이 광화문 이 일대를 완전히 지금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은 말이죠. 이 소음 공해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길거리 흡연 상태 뭐 말할 것 없이 주말마다 이런 극심한 교통 정체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불편을 겪고 있다.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노조의 이 민노총의 실태를 보면 말이죠. 민노총의 실태를 보면은 동아면세점 앞에서 건설 노동자 전국 동시다발 결의 대회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결 투쟁이라고 적힌 빨간색 머리띠를 한 채 윤석열 아웃, 가자 총파업 이런 손팻말을 들고요. 노조 탄압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하라. 이러한 시위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대 노총 이 시위를 이거 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뭐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단결 투쟁이라는 이 머리띠를 두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조금 뭐 보일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아웃, 그리고 가자 총파업 이런 지금 이 손팻말을 들고서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무대 단상에 올라와서 마이크를 잡는 노조 간부들의 경우에는요. 정부는 노동조합이 건폭이라니 노조 활동 때문에 분양가가 상승한다느니 초등학교 개교가 건설노조 때문에 지연됐다는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경찰은 200일 가깝게 1000명이 넘는 건설노조 인원들을 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정권 탄압 속에서 우리는 더 활개를 치겠다. 이런 이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오전에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민노총 산하 이 건설노조원이 건설노조원이 분신을 했습니다. 분신을 시도했어요. 자, 분신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서 민노총에서는요. 이 분신 사실을 갖다가 알리면서 이 분노를 담아서 구호를 외치자. 그러면서 노조 탄압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이런 구호를 거듭거듭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광화문 일대의 평균 이 속도는요. 불과 8k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세종대로 인근에 설치된 무대 근처에서는요. 꽹과리 북징을 들고 사물놀이로까지 해가지고 시민들을 굉장히 지금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음 수준도 굉장히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노총, 이 한국노총에서도요. 지금 이거 보십시오. 이게 세종로 일대를 지금 꽉 메우고 있는 시위 상황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한쪽만 그 세종대로 한쪽 차선은
완전히 지금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한국노총이 여의대로 해서 지금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정도를 보면은. 자, 그래서 이 노총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라고 이제 그 연단에 올라와서, 지금, 이 구호를 외치고,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고 있냐면요. 윤 정부는 친정부, 그 다음에 친자본학자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로 노동시간 임금 개편 등 노동계약을 발표했다. 그러면서요, 멈춰라 노동계약이 적힌 손팻말을 지켜 세우면서 노동계약 저지하고 노동탄압 분쇄하자, 이러한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뭐 가자 총파업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이제 더 아주 크게 찍은 사진인데요.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지금 이제 대대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이러한 시위가 집회 시위가 열어지고 있어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이 시위와 관련된 뉴스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강원도 춘천 법원 앞에서 분신 시도를 한 이 간부는요. 오늘 말이죠. 오늘 마침 영장실질심사가 있어요.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시간에 지금 분신을 시도했어요.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3시서부터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강릉에 있는 아산병원으로 옮겨져서 이 진료를 받고 있다가 이 상태가 너무나 위중해서 헬기를 이용해서 서울 성심병원으로 이송해서 지금 이 응급 처치 중에 있는데 병원 이송 중에요. 심정지 상태를 보이다가 심박이 돌아오긴 왔는데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 그래서 민노총 산하에 강원건설지부 간부로 되어 있고요. 휘발성 물질을 띄얹고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신 전에 동료들한테 남긴 입장물을 보면은요. 오늘 분신하게 된 것은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이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 방해 및 공갈이라고 한다. 내 자존심 허용하지 않는다. 힘들게 끈질기게 투쟁하며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데 혼자 편한 선택을 한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함께해서 기쁘고 행복했다. 이러한 글을 날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참고적으로 오늘 분신 시도한 이 노조 간부를 비롯해서 강원건설지부 전현직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지금 실질심사가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게 돼 있는데 이런 분신을 시도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는요, 이 관련 요인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짐작하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분석 수사에 돌입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이러한 가운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죠. 오세훈 시장이 MG 노조 측하고 지금 이 간담회를 오늘 가졌습니다. 면담을 가진 거죠. 면담. 그래서 MG 노조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양대 노총에 참여하지 않은 채로 별도의 제3노조가 바로 이 MG 노조인데요. MG 노조의 풀네임, 공식 네임은요.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조를 포함해서 18개 노조가 참여하고 있고 주로 20, 30대 근로자들의 주특이기 때문에 MG 노조라고 편의상 불리고요. 지금 양대 노총은 정치 투쟁으로만 일관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 MG 노조는 노동자 현안에만 집중해서 투쟁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결성이 된 것이 바로 MG 노조입니다. 그래서 이 MG 노조 오세훈 시장이 만나서요. 이 어려움을 많이 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MG 노조 측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가장 이 어려운 것이 2030 직원들의 의견을 갖다가 사측에 전달하고 싶은데 이미 소속 노동자 과반을 대형 노조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창구조차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내용을 지금 오세훈 시장한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시영 이 부의장, 그러니까 지금 이 서울 교통공사의 부의장인데요. 이분 얘기는요, 서교공, 즉 서울교통공사 20, 30대 직원들이 사내 복지 문제나 요금 현실화 문제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달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노동운동이 근로자 권익 향상을 위해서 올바르게 나가도록 이 노력도 서울시도 노력을 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오늘 이 면담을 마치고 나서 오세훈 시장은 SNS를 노조가 정치구를 외치고 반미를 주장하면 미래가 없다. 그러면서 정치나 이념에서 벗어나서
노동자 권익 향상에 집중하겠다는 새로 고침 노조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새로운 희망이 된다. 이렇게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이 격려성 메시지를 남겨놨다고 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제 이 노조 관련 내용은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해서 이 블랙하우스에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진첩을 한 뭐 50여 장으로 만들어져 있는 사진첩을 아주 이쁘게 잘 만들어서 이 윤 대통령한테 전달했다. 즉 앤드루스 공군 기지로 출발하기 직전에 이 사진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윤 대통령의 국빈만찬이라든가 의회 연설과 같은 중요 사진 50장인데요. 요거를 받아들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요, 이 사진첩에다가 어떤 메모를 남겼느냐. 양국 간 그리고 우리들의 우정이 더욱 증진되기를 고대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에는요, 김건희 여사하고 질 바이든 여사가 워싱턴 DC의 국립미술관에서 추상 표현주의 거장인 마크 로스코 작품을 함께 감상하는 모습까지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 사진 하나하나를 전부 다 만져보면서 말이죠. 굉장히 이제 감격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앨범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이 영빈관 관련 인사에게 관련자한테 너무 좋은 선물을 주셔서 감사하다. 한국에 가면 반드시 바이든 대통령에게 감사 전화를 올리겠다는 말씀을 전해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김건희 여사가요, 블레하우스를 떠나면서 인사하는 이런 모습이고, 이 두 내외가 지금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인연을 갖고 떠나는, 그래서 미국하고는요, 어느 정도로 입장을 밝혔냐면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내외와 우리는 전생에 깊은 인연이 같다라고까지 그 정도로 일본 이 국빈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상 내외의 사적인 친교가 이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친교 관계를 맺은 것이 분명해 보이는 이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성공한 정상회담이었다. 여기에는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예.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KBS의 문제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KBS 1라디오에서 시사 프로그램을 무려 5개나 운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좌파 성향, 즉 민주당 성향이라든가 좌파 성향을 가진 패널이 80명이 출연했는데 비해서 우리 우파 성향 출연자는 11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이 방송법 개정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하도록 건의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국민의힘에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에서도요, 대통령 방미 기간 중에 KBS 1라디오에서 이 최경영의 최강 시사, 그리고 최영일의 시사본부, 주진우 라이브, 그 다음에 김성환의 시사야, 그 다음에 신성원의 뉴스브런치 이런 5개 프로그램을 분석해 봤더니 말이죠. 민주당이나 또는 좌파 친화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출연자가 80여 명. 그런데 우리 우파적 시각을 가진 사람은 11명에 불과했다. 그래서 7배 이상의 좌파 성향의 출연자가 해당 기간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인데, 특히 최영일의 시사본부, 주진우 라이브에서는 5일간 패널로 나온 42명이 좌파 또는 야당 친화적 견해를 게시하는 동안에 우파 또는 여당 친화적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니냐. 그리고 박대출 이 정책의장도 이거는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바로 이 민주당이 왜 기를 쓰고 이렇게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지 국민으로 더욱더 똑똑하게 알게 됐다. 그러면서 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방송법 개정안은 개악이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건 심각하다. 요렇게 우리가 이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 KBS TV만이 아니고요. KBS 라디오의
이 공정성을 결여한 이런 방송 실태는 우리 국민의 인내의 한계에 지금 내가 도달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방송법 개정안 반드시 윤 대통령 이거는 거부할 것이 분명해 보여. 거부해야만 한다는데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공감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순방 중에 수시로 쉬는 이 구두가 말이죠. 수제화 구두예요. 성수동에서 만들고 있는 수제화 구두인데 이 앤서니 수제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앙일보에서 이 단독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요. 이 김건희 여사가 자기네 제품을 신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는요. 김건희 여사가 이거를 온라인으로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말이죠. 지난 4월 중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떠나기 직전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이 회사로 와서 이 구두를 사갔어요. 그러면서 같은 치수로 맞춰달라. 그런데 이 구두 가격은요. 12만 원에서 13만 원대인데 4켤레를 구매해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매장에서 마침 50% 세일을 하고 있는 신발도 있었는데 세일 신발도 한 켤레 더 사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이 앤서니 수제화를 운영 중에 있는 이 사람은요. 이 출국 때, 귀국 때 미국에서도 참 잘 신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 24일 날 워싱턴 블레어하우스에서요. 이 넷플릭스 최고 이 컨텐츠 책임자 접견했을 때, 또 질 바이든 여사와 국립미술관을 찾았을 때, 이 성수동 수제화를 직접 신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김건희 여사는 작년 6월부터 이 수제화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해서 지금 신고 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요, 이 김건희 여사님이 자기네 회사의 고객인 줄도 몰랐고, 이번에 매장에 직접 와서 사는 바람에 처음으로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이걸 왜 좋아하느냐? 이 쉽게 얘기해서 가성비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좋고, 그 다음에 발이 굉장히 편하다.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요, 원래가 이 합리적인 가격의 국산 제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도를 보면은요, 이번 이 수제화, 이것 때문에 이 수제화는 완전히 전부 다 지금, 뭐죠? 이 품절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뭐 살색인가요? 살색 수제화를 신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인기 폭발인 거를 여러분께서도 지금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참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제화 신발까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번에 이 민영배가 복당을 했지 않습니까? 민영배가 복당을 했는데 이거 조용히 있어도 시원찮은 판국인데요. 계속해서 사고치는 발언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민영배가 복당 소회에 대해서는요. 이지매, 즉 집단 따돌림을 의미하는 일본말이 이지매잖아요. 이지매를 세게 당한 느낌이다. 예, 요렇게 지금 YTN 뉴스에 나와서 지금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혼자 있다가 함께 있으니 안도감과 포근감이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 끔찍한 반정치와 정치 파괴 과정을 어떻게 겪었나 하는 기억이 자꾸 살아난다.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한 탈당 상황이 온 것은 국민님이 이 합의를 깼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탈당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복동 반대, 복당, 요 문제와 관해서는요. 처음에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좀 서운했는데 이분들이 왜 그러지 하고 과정을 쭉 복귀해 봤더니 늘 그래온 사람들이다. 그러한 지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자기 부정을 하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서요. 전투가 벌어지면 수류탄을 적진을 향해 던져야 하는데 자기 처마에다 떨어뜨리는 느낌이다. 그러면서요. 늘 자기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된다 싶으면 상대방이든 우리 당이든 구분하지 않고 자기가 필요한 발언을 하는 그런 분들이다. 그래서요. 지금 여야를 막느라고 다 비판하고 있는데 딱 안 하는 데가 어디죠? 이게 개딸들만 안 하고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걸 민영배 착각하지 말라. 우리 국내 시선을 무서운 줄 알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 마치고 이어지는 저의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